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필배입니다. IM증권 부실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새마을금고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보험사를 이제 좀 한번 체크를 해봤고 이제 증권사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IM금융그룹은 지금 이제 오늘 IM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IM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원래 DGB금융그룹이라 해서 대구은행 기반으로 성장한 쉽게 말해서 대구금융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구은행 금융그룹. 근데 여기서 이제 IM으로 사명이 변경되면서 금융그룹이 IM으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근데 하이투자증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하이투자증권이 원래 DGB금융 계열사였거든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도 IM증권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IM증권이 존폐 위기에 다다를 정도로 뭔가 새로운 위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닥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늘 자본이잖아요. 사업하면서 내 돈 까먹으면 망하는 거죠. 내 돈 다 까먹고 은행빚만 남으면 그때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자본을 봐야 되는데 IM증권의 자본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22년부터 23년, 24년 갈수록 계속 해마다 굉장히 이제 적지 않은 자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24년도에서 25년도 1분기 또 진행되면서 3개월 동안 또 자본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이 줄고 있긴 하지만 부도위기까지는 보기 좀 힘들 정도긴 해요. 그러니까 자본이 이 정도 줄어드는 속도면 5년이고 10년이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재무제표에 안 나오는 부실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IM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은행 기반으로 성장한 그 대구금융그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IM증권의 그 영업 네트워크가 주로 대구, 경상권을 기반으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좀 약간 입지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IM라이프, IM캐피탈, IMS 자산운용, IM뱅크 전부 다 IM뱅크도 원래 대구은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구은행 느낌을 없애려고 요번에 이제 또 리브랜딩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대구랑 경북 지역 요쪽 이제 경상도 쪽 지방에 부동산 부실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PF 부실이 심한데 악성 미분양이 지금 경상도 쪽에 집중되고 있어요. 전국 악성 미분양의 약 60%가 대구랑 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경상도 쪽에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KB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PF 사업장이 낮은 신용 등급의 어떤 사업성을 갖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증가 때문에 부실 확률이 훨씬 높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경상권 부동산 부실이 좀 심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데이터로 다 명확히 드러나는 문제점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제가 금융통계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다 조회를 해보니까 IM증권의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 19%예요. 고자비라고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 20% 수준인데 거의 이제 전 증권사 포함해서 토탈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특히 이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거의 전 증권사에서 규모 대비 최고 수준의 이 부실률이거든요. 그리고 부산은행 기반인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부실률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IM증권이 훨씬 크죠. 이 고자비가 그럼 뭐냐,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 뭐냐, 이걸 아셔야지 이제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 수 있는데,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부실 위험이 있는 자산의 비중을 바로 고정이하 자산 비율, 즉 고자비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런 데서 자산 건전성을 평가를 할 때 뭐 은행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런 걸로 보통 평가를 하고, 증권사는 고정이하 자산 비율로 보통 평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실 자산의 비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부실한 자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 이걸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채권이나 이런 자산들의 등급을 나눌 때 보통 5개 정도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이문, 추정, 손실. 고정 이하 등급이 이제 고정 이하 등급을 먹은 게 바로 고정 이하 자산이에요. 연체가 3개월 이상 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 뭔가 그리고 손실이 거의 확정된 자산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고정 이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스트리트나 세계 금융기관들에서는 보통 국룰이 90일 연체가 되면은 부실 채권이다, 부실 자산이다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IM증권의 부실 비율이 20%, 부실 자산 비율이 20%에 달한다는 거는 고정 이하 수준의 부실 자산이 4천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전체 자산이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부실 자산만 약 4천억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IM증권의 자본이 얼마냐? 1.1조 원이에요. 그리고 8,500억 정도 날리면은 자본금이 2,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8,500억 정도 날리면 자본 잠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날릴 수가 있을까? 부실 자산 비율이 아직 4천억 정도라고 하면은 모든 부실 자산들이 실제 다 부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자본 잠식이 안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심각해질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지만, 지금 IM증권의 지금 연도별로 순이익 현황을 보게 되면은 매년 순이익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2022년만 해도 이익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370억 정도 이익을 내고 마무리를 했었어요. 물론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순이익이긴 하지만 어쨌든 순이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연도에 30억 손실이 나더니 요번 연도에 1580억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번 24년도 1년 동안. 근데 이 손실이 그러면 지금 이익이 났다가 이익이 쪼그라들어서 손실이 되고 손실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토대로 제가 AI한테 이걸 수치화시켜서 예측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손실이 얼마나 확대될 건지. 이 정도 속도로 손실이 확대되는 게 유지된다라고 하면 2025년에는 4200억 정도 회사가 손실을 볼 거고 2026년에는 8100억 정도 추가로 손실을 볼 거다. 당기순이익을. 근데 작년 결산 때 1580억 손실을 받고 지금 자본이 1.1조 원이 남았기 때문에 AI 예측을 감안하면은 2026년이 끝날 때쯤이면은 완전 자본 잠식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회사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증가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냥 가벼이 볼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게다가 지금 IM증권의 이제 자산 현황, 그 아까 보여드렸던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서 쭉 들어가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걸로 추정되는 이제 과목이 계정 과목이 대지급금, 미수금, 채무보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대지급금은 다 지금 부실화됐고 미수금은 이제 막 이제 조금 부실화돼가고 있고 채무보증도 부실화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PF랑 관련된 것 같은데 이미 토탈 합쳐서 4천억 정도가 부실인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부실이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투자하는 자산 자체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줄이고 있고 지금 부실 채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뭔가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 늘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고정이하 자산 비율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상권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확실히 이렇게 지표로 나오는 거죠.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뉴스에서도 나옵니다. 부동산 PF 늪에 빠진 중소형 증권사 부실 채권 위기 심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 BNK, IM투자.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다 언급이 됐죠. 부실 채권 비율 급증. 하이투자가 이제 IM투자인데 하이투자 부실 규모 업계 최대, 영업적자 업계 1위. 전문가들도 지금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 우려감을 내비치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좀 이제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IM증권에서 막 여기저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PF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됐는데 부동산을 투자를 한 지역이 거의 다 이제 대구나 경상권이다 보니까 이런 경상권이나 대구 쪽에 부동산 경기가 되게 중요한데 서울은 그래도 버티는 데는 버티지만 지금 경상권은 부동산이 완전 무너지고 있거든요. 대구는 더 심하고 대구가 전국의 미분양 1위입니다. 지금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무너지니까 대구 기반의 증권사인 IM증권도 지금 무너지는 이런 구조 같은데 그럼 부산이랑 경상권의 부동산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산 경상권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미분양을 1위를 차지한 게 전국에서 지금 대구가 1위예요. 9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미분양이 되게 되면 보통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보통 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지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찬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50% 이상 공실나고 뭐 이런 게 이제 반복됐을 때 악성 미분양으로 보통 보는데 시장 수요가 심각하게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 대구에서 나타난다는 건 대구 기반의 금융그룹인 DGB 즉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IM그룹이죠. IM금융그룹이고 IM증권사, IM뱅크 이런 데는 별로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자, 6대 광역시 준공 후 미분양 분양을 보게 되면 부산이랑 대구 즉 경상권이 가장 미분양이 심각한데 그중에서 대구가 압도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수치가 높은 데를 보면 인천도 물론 높지만 뭐 울산도 사실 적은 수준은 아니죠. 대전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한반도 잘라서 이제 우리나라 여기 있다고 하면은 서울이랑 경기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부실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더 부실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구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거의 독보적인 미분양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 이 부동산에 대구 부동산에다 돈 대준 데가 어디냐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BNK증권, IM증권 이런 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이 좀 많이 대구 쪽 부동산 PF나 이런 데 참여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매매 전세가 모두 하락 수요 위축, 입주 물량 영향 대구의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1%포인트로 광주와 함께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즉 대구 집값이 제일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같은 달 전년 동월 대비랑 비교해도 높았다. 하락폭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경상권의 상권도 다 무너진다라는 얘기예요. 상권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부동산도 같이 무너지는 거고 부동산 가격 빠지면은 당연히 증권사나 은행에도 손실이 전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증권사의 이런 부실 자산 늘어나는 이런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IM증권의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봤을 때 얘기만 들어보면 지금 증권사가 한 2년 안에 부도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IM증권 측에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행인 거는 요번에 IM증권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27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을 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매출은 줄고 있기는 해요. 외형적으로 줄어들고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데 전반적인 뭐 이자 비용이나 영업 비용 이런 것들을 크게 감소시켜가지고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IM 금융그룹 자체가 일단 이익을 꾸준히 내고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제 모 회사가 받쳐줄 수 있다는 것도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동산 축소, 다올투자 IM증권 1분기 흑자 전환 성공, 부동산 금융 축소하고 채권이랑 법인 영업 늘려서 영업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순이익 증가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리스크가 많은 거는 이제 지금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쪽을 이제 비중을 낮춘 다음에 리스크가 높은데 비중을 낮추고 리스크가 낮은 채권 영업, 그다음에 법인 영업 이쪽으로 영업을 늘려서 좀 이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순이익 전환도 성공했다고 하고, 그간의 손실이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실 자산의 규모를 고려해 보면 사실은 좀 순이익 규모가 사실 미약하긴 해요. 하지만 경영진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체질 개선에 더해서 신규 파이프라인들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IM금융이 지금 유튜브 콘텐츠 쪽도 강화를 하면서 뭔가 새롭게 고객들을 모객을 하려고 지금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증시가 얼마나 더 빠질지,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더 하락할지, 얼마나 더 오래 안 좋을지, 경제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확대가 크게 더 될지, 이런 여부들이 앞으로 IM증권의 생존 여부에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경제 라디오고 뭐고 해보면 느끼는 게 경상도 쪽이 특히 심각해요. 지방도 전반적으로 안 좋고, 그나마 서울의 핵심 지역 이런 데만 부동산 경기가 좋고 상위 1% 5%만 살아남는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경상도나 지방권 사업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금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런 환경을 또 이겨냈을 때 굉장히 큰 혁신, 그리고 굉장히 큰 스스로의 어떤 성장의 계기, 이런 것들이 전 되시리라고 저는 기원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고, 함께 같이 이렇게 힘든 위기 이겨내고 동반성장해보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데이터 기반의 경제 정보 이런 것들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서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수강료가 전액 100% 다 환급이 되는 바르미츠바 입문과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은 환급 받으시면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떤 강의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비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 실제로 경제가 박살이 났을 때 큰 부자가 된 사람의 매매 노하우, 투자 전략과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계기가 이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분석을 해서 경제 위기가 언제 올지 예상을 하고 대비하는 방법, 언제 내가 금이랑 원화, 달러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야 될까, 뭐 이런 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차트를 분석해서 큰 돈을 번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가 아니라 수십만 퍼센트의 수익률을 낸 사람들이 월가에 존재하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 출신들의 대단한 사람들을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투자 노하우 이런 것들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공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마인드셋 강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쭉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을 이 사이트에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1577-0471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